검찰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00억에 달하는 범죄 이익을 다 갖게 생겼다라는 게 성남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인데요. 알고 봤더니 이 일당들이요, 범죄 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놨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값이 몇 년 사이에 100억 원 넘게 올랐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뭐 그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오로지 한 거라고는 로비밖에 없는데 2천억대 자산가가 된 겁니다. 실제 지금 감옥에서 8년 있으면 이 이득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당 2억씩 버는 거예요. 1,600억 가지고 부동산 쇼핑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김만배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1심대로라면 추징금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2020년과 2021년, 그러니까 불법 이익을 취한 다음이겠죠. 그때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삽니다. 정영학은 2020년에 173억에 강남구 빌딩 토지 사는데 이게 지금은 285억을 한답니다. 최소 112억을 차익을 남기게 됐고, 남욱은 서울 강남에 땅을 샀는데 300억에 샀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 400억 한답니다. 100억 넘게 벌었다는 거죠. 자, 보시죠. 남욱이 산 서울 역삼동 건물입니다. 여기를 이제 땅을 샀는데 이 땅이 몇 년이에요? 4년 만에 100억 넘게 올랐답니다. 차 교수님. 네. 마땅히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 이익으로 부동산 사가지고 그 돈들 지금 더 벌게 생겼다는 겁니다. 강남 부동산 값 올라가지고요. 바로 그 때문에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당시 그때 이 민간 지금 업자들이 얼마만한 수익을 가졌다와 함께 이 엄청난 이익이 어디로 갔을까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동산을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 이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저 부동산들이 다 소개가 됐던 것이고요. 심지어 화천대유에 관련된 그 한 명 같은 경우는 저 멀리 부산 기장까지도 가서 건물을 샀던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의 저런 그 부당한 이익이 어떤 식으로는 국고에 환수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뭐 사실 뭐 저런 이 강남의 요지에 저런 그 건물을 갖고 있으면 지금 뭐 강남의 그 땅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여러 가지 추진 보정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07억을 배당받았는데 검찰에서 당시 1심에서 구형을 하면서 추징금을 1,011억으로 추징을 구형을 했던 것이고요. 맞아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도 644억을 배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647억을 추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잖은 국민들은 아마 저 사람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들은 어떤 식으로 국고에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647억이 아니고 759억이 됐다는 거고요. 1,011억이 아니고 1,111억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부당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강남 요지에 있는 부동산이 그동안 이 여러 가지 부동산 시세가 지금 올라간 것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저 건물과 저 이게 토지들이 가격이 안 오를 수 없는 것이죠. 예. 그걸 갖다가 다 사실 감안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심에서 지금 이 대장동 일당의 여러 범죄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저는 상당히 2심 재판부가 다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항소 포기를 통해서 그러한 이 범죄 수익에 대한 지금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것이죠. 예.
중형선고 받았는데 추징이 0원이라고. 추징이 0원입니다. 지금 이 강남에 산 부동산들 값이 더 뛰고 있기 때문에 100억씩 더 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감옥 살다 나오면은 뭐 부동산 값 더 뛰어 있겠죠. 재산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남욱 변호사, 나 1심에서 추징금 0원인데 왜 지금 당신들 날 추징 보전하고 있냐, 해제해라 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이런 사태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1심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에 유착이 있었다고 했던 그 성남시 대장동을 직접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의혹이 시작된 이곳 대장동에 왔습니다. 성남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7,400억 원의 범죄 수익은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으로 변했습니다. 이 판의 최종 설계자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장동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비리와 부패가 지워진 대장동을 주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7,800억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분양할 때 그거 약속하고 분양해놓고 그건 하지도 않고 주민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전체적으로 분노가 치밀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철탑. 큰 성전탑들. 저쪽도. 저게 다 사실은 개발 이익 가지고 다 지하화하기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무산됐어요. 저게 가까이 있으면 사실은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백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민 여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공개됐어요.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적절하지 않다 48%, 적절했다가 29%, 모름 응답 거절이 23%였습니다. 박 대변인님, 네. 적절하지 않다가 19%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높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후반을 기록을 했거든요. 다른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절반 가까이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결사옹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상식으로도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행법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인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모든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법무부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잘못된 결정이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어깨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내 돈 돌려주세요 하고 있는 이런 부정의한 상황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고 지금 집권한 여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29%, 그마저도 정파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을 할 것인가 중도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 이 정도로 반발하고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국정조사나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인 겁니다. 앞으로 이슈는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 자리를 빌어서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